센서스 화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센서스라고 불리는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인데 홈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가로로 스크롤을 하여 사이드 패널에 액세스 하십시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단 왼쪽으로 이렇게 탭하면 왼쪽 탭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기능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ECS는 일렉트로닉 스테빌리티 컨트롤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전자식으로 안전성을 조종한다 뭐 이런 뜻인데요. ECS는 이제 차량이 미끄러지는 걸 방지할 수 있도록 운전자를 지원해주고 차량의 접지력을 좀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인데요. 일단 뭐 다른 차량들은 보통 ECS를 오프 모드로 하면 ECS를 아예 꺼버리는 상태인데 볼보는 완전히 끄는 건 좀 불가능하고 스포츠 모드를 선택해서 어느 정도 이제 차량 컴퓨터에 개입을 줄여주기 때문에 또 운전하는 재미를 추가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냥 나는 차량 전자제어 따위 다 끄고 스포티하게 운행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만 ECS 스포츠 모드를 놓고 주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포츠 모드가 켜지면 녹색, 꺼지면 회색 지시등이 이렇게 버튼에 표시됩니다. 시동을 껐다 키면 그리고 ECS 시스템이 이제 다시 초기화되면서 정상 모드로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 그냥 일반적인 운행만 하실 분들은 기본 모드로 놓고 다니시면 되고요. 따로 건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라인 키핑이라고 써 있어요. 차선 유지 지원 시스템이고요. 활성화가 되면 녹색불, 마찬가지로 비활성화가 되면 회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운행 중에 노란 점선이든 뭐 흰색 점선이든 그냥 실선이든 이런 거 상관없이 본인이 주행하고 있는 차로에서 옆 차로로 넘어갈 것 같으면 이제 핸들이 좀 알아서 개입을 해가지고 라인을 좀 바로 잡아주거나 아니면 또 알람만 줄 수 있게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차선 라인을 감지할 수 없는 곳 있잖아요. 차선이 좀 지어져 있다던가 그런 곳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고요. 속도가 60km 이상일 경우에만 작동을 해요. 그래서 속도가 60km 이하거나 도로가 너무 좁을 때는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활성화가 되면 계기판에 표시가 되니까 주행하시면서 계기판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에 세 번째는 주차 보조 장치인데요. 주차 감지 센서예요. 이거는 주차를 하실 때 전방이랑 후방 센서가 작동하는 그런 메뉴고요. 지금 기어를 이렇게 리버스로 놓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후방 카메라가 나오게 되고 여기 이렇게 센서가 나오잖아요. 이 기능입니다. 여기서 끌 수 있네요. 꺼버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센서가 작동을 하지 않게 됩니다. 크로스 트래픽 얼랏, 이거는 이제 후진 시 측후방 경고를 해주는 센서인데요. 그림 모양대로 지금 보시면은 후진하고 있을 때 옆에서 오는 차량에 대한 경고를 해주는 버튼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후진 기어 넣었을 때 보셨죠? 네, 이렇게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여기에도 나와요. 지금 아까 주차 감지 센서는 파스라고 나오고 이거는 CTA 이렇게 나오는데, 계기판에 또 차가 오는 방향으로 이제 빨간색으로 불이 전멸하기 때문에 계기판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디스턴스 얼랏. 이거는 주행 중에 앞차랑 거리를 경고로 알려주는 센서인데요. 앞차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은 HUD에 이제 알람이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르면 활성화, 끄면 비활성화가 되는 거고요. 이걸 켜놨을 때 앞차와의 거리는 이런 식으로 앞차와의 거리가 나타나게 되고요. 한 칸당 약 1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리는. 자, 다음은 스타트 스탑. 이거는 ISG라는 약자로 쓰는데요. 아이들링 스탑 앤 고라는 뜻으로 일명 이제 스탑앤고라고 많이들 부르고 있는 기능이죠. 자, 이 기능은 정차했을 때 시동을 꺼주고 이제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엑셀을 밟으면 다시 시동이 걸리는데요. 배터리 잔여 레벨에 따라서 동작을 하거나 안 하거나 합니다. 일단 유럽 국가에서는 이 기능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구 해제는 안 되고, 임시로 눌러서 초록색을 꺼버리면 이제 임시로 비활성화만 가능하고요. 완전히 시동을 껐다가 키면은 이것도 리셋되기 때문에 다시 녹색의 불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분상으로는 에너지 절약이 목적이라고 하는데 스타트 모터, 그다음 배터리, 그리고 엔진 노후를 좀 가속화시킨다는 논란도 많고요. 이거는 뭐 커뮤니티 같은 데 보시면 좀 전문적으로 이런 논란에 대해서 많이 토론들 하고 계시니까 한번 확인해 보고 시간 나시면 잘 판단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카메라 버튼은 누르시면은 주차 보조 카메라인데요. 이렇게 카메라 나오는데 상태에 따라서 뭐 왼쪽만 누르면 왼쪽 화면만 볼 수 있고, 후방만 보고 싶으시면 후방만 볼 수도 있고요. 앞에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전면만 볼 수 있고, 어라운드 뷰랑 개별 카메라를 선택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경우 이거를 따로 눌러서 보시면 되고요. 기아 변속 레버를 리버스 후진에다 갖다 놓는 경우에도 이렇게 또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설명할 기능은요, 파크인. 네, 이거는 버튼을 누르고 천천히 가다가 주차 가능한 곳을 센서스가 찾으면은 알람이 울리면서 녹색 불이 들어오는데요. 정차 후에 주차를 누르고 이제 기어를 바꾸라는 위치대로 리버스나 드라이브 모드로 바꾸고, 핸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고
브레이크로만 조절을 하시면은 차량이 알아서 맞춰서 주차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평행 주차랑 직각 주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파크아웃인데요. 이거는 이제 주차 공간에서 나오기예요. 파크아웃 버튼을 누르고 나가는 방향으로 방향 지시등을 켜주시면 됩니다. 평행 주차를 했을 경우에만 작동을 하게 되고 직각 주차에는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나오기 힘들 때, 평행 주차했을 때 빠져나오기 힘들 때 사용하시면 좀 유용하고요. 자, 다음은 HUD 설명인데요. HUD 같은 경우에는 여기 버튼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지 이제 위치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HUD를 활성화시키면 계기판에 HUD가 표시가 되는데, HUD는 핸들 스티어링 휠 오른쪽에 위, 아래, 좌우, 그 다음에 가운데 동그라미는 확인 버튼입니다. 자, 다음 설명할 화면은 블리스. 이거는 후측방 경고등이고요. 차선 변경할 때 사각지대에 차량이 있는지 이거는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알려주는 기능이고요. 사이드 미러에 보면은 거울 가장자리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는데요. 이쪽에 불이 들어와서 후측방에 차량이 있다라고 경고를 띄워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다음 화면은 휴대폰 무선 충전기 메뉴고요. 이거를 누르면 활성화가 되는데요. 무선 충전을 실행하면 심장박동기 작동을 방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설명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렇게 활성화를 시켜놓고, 자, 여기가 이제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는 패드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무선 충전이 되고요. 일단 제 거는 지금 핸드폰이 폴드인데 되긴 되네요. 좀 아래쪽에 있거든요. 안 되면 이쪽을 살짝 여는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열어서 위치를 맞춰주면은 이렇게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확인할 기능은 로드 사인 인포메이션이라는 기능인데요. 차량에 장착된 카메라로 도로 위에 있는 표지판에 있는 속도 제한을 읽고 계기판 하단에 띄워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은 크루즈 컨트롤인데요. 이거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꺼주는 기능이에요. 차량 차간 거리를 조절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 활성화 상태인데, 이거를 꺼버리면은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 됩니다. 아니 뭐 파일럿 어시스트랑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있는데 그냥 크루즈를 또 쓸 일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뭐 기능이 많다고 자랑하고 싶은 건지 이걸 또 굳이 아마 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조수석 조절입니다. 조수석 조절은 이게 워크인 시트예요. 그래서 워크인 시트는 운전석에서 조수석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거고요. 버튼을 눌러서 활성화시키고 10초 이내로 운전석 시트의 시트 조절 레버를 통해서 조수석 시트를 조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10초 이내에 조절하지 않으면 기능이 바로 비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을 하셔야 되고요. 시간은 금입니다. 다음은 가드 해제라는 버튼인데요. 이거는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현재 회색으로 있는데 이게 현재 작동 중이라는 거고,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상태에 따라서 가드 레벨을 낮추는 그런 기능입니다. 차에 이제 뭐 사람이나 강아지를 태우고 있을 때 시동을 끄고 문을 잠그면은 차량 내부에서 움직임이 감지되거나 차가 흔들릴 때 경고가 발생하게 되는데, 운행을 하다 보면 잠깐 마트나 편의점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사람이나 강아지가 이렇게 타 있을 때도 시동 끄고 뭐 문 잠그고 잠깐 나갈 일이 있잖아요. 그때 가드 해제 레벨을 낮춰놓고 시동을 끄면은 안에 탑승자가 있다 이렇게 경고가 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중 잠금 장치 기능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 밖에서 문을 잠그면은 안에서는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저 버튼을 눌러 놓으면은 안에서 문을 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비밀 잠금 기능. 이 비밀 잠금 기능을 활성화시키면은 글로브 박스랑 트렁크 리드가 잠금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이제 비밀번호 없이는 이걸 열 수 없기 때문에 발레 파킹이나 뭐 차량 수리 맡길 때 소지품, 뭐 귀정품 도난을 방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너링 조명 버튼은 이게 활성화가 되면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방향으로 안개등이 켜지는 기능입니다. 어두울 때만 작동되고요. 스티어링 휠 뒤쪽에 왼쪽 레버 회전링이 오토나 전조등에 위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30km 미만의 속도에서만 이게 작동이 됩니다. 이걸 켜놓으시면 후진할 때 코너링 라이트가 켜져가지고 후진등만으로는 이게 후방 카메라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때 이걸 또 보완해주는 역할도 하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이건 항상 켜놓고 다니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향 가변형 전조등, 이게 이제 볼보 명칭으로는 액티브 밴딩 라이트인데요. 코너에서 핸들을 돌릴 때 핸들을 돌리는 방향으로 전조등이 회전해서 시야를 향상시켜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도 어두울 때 되게 유용하기 때문에 이것도 항상 켜놓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와이퍼 서비스 위치, 이게 볼보는 신기하게 와이퍼를 일반 차량처럼 세울 수가 없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뭐 스웨덴에는 와이퍼 블레이드 훔쳐가는 도둑이 이 버튼을 누르면 와이퍼가 이렇게 빨딱 서게 됩니다. 이 상태로 와이퍼 블레이드를 교체하거나 수리를 진행하시면 되고요. 다시 누르면 와이퍼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충돌 회피 보조 장치, 이 기능은 앞이나 뒤에서 오는 차량이랑 부딪힐 것 같을 때 이게 차가 위험을 감지해서 스티어링 휠을 스스로 조절해 가지고 충돌을 회피해 주는 그런 기능이고요. 일단 이거 작동 조건이 차선이 명확하게 보여야 되고 시속 60에서 140km 이내에서만 이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인 홈 버튼인데요. 여기서 오른쪽 탭으로 이동하면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이 기능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전송 케이블이 있어야 됩니다.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케이블은 데이터 케이블에 데이터 전송 마크가 있어요. 그 마크가 있는 데이터 케이블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인포테인먼트 화면을 눈이 부시거나 난 이게 잠깐 끄고 싶어, 그럴 때 활용하는 기능인데요. 하단에 홈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꺼지게 되고요. 다시 쓰고 싶을 때는 한번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센터 페시아 하단에 있는 버튼 소개인데요. 왼쪽부터 비상등, 이건 다들 아시죠? 한번 누르면 비상등이 작동하고 또 한 번 누르면 꺼지고,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은 앞유리 송풍 버튼이고요. 이게 눈이나 비가 올 때 외부 온도랑 실내 온도랑 차이가 많이 나거나 사람이 많이 탔을 때 말을 많이 하면 습기가 차거든요. 그때 이 버튼을 누르면 앞유리랑 1열, 운전석이랑 동승석, 여기 윈도우에 낀 습기를 제거해주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뒷유리 열선 버튼이고요. 뒷유리에는 가로로 줄이 가져 있는 게 열선이에요. 이 버튼을 누르면 열선이 작동하면서 여기 뒷유리에 쌓인 눈이나 비를 말려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이게 사이드미러 안에도 열선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버튼을 눌러 놓으면은 사이드미러에 열선이 작동하면서 비 오는 날 맺힌 물방울을 말려주기도 하고 사이드미러에 찬 습기까지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센터 조그인데요. 조그를 눌러서 미디어 재생과 일시정지를 할 수 있고요. 조그를 돌리면 아날로그 방식으로 음량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 센터 조그 가운데 보면은 화살표 모양으로 왼쪽 오른쪽 나눠져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다음 곡이랑 이전 곡 혹은 채널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보면은 여기 구멍처럼 생긴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실내 센서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센서인지는 저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실내의 기능을 활용하는 센서고, 그 옆에는 빈자리니까 버튼이 없습니다. 이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션에 대한 설명인데요. 기어 노브는 뭐 따로 누르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디자인이 이쁘게 된 크리스탈 노브입니다. 이거는 브레이크를 밟고 위로 한번 올려볼까요? 지금 파킹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내추럴, 또 한번 올리면 리버스, 내리면 내추럴, 내리면 드라이브, 이렇게 모드가 변경이 되고요. P 버튼을 눌러서 파킹 모드로 전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어 변속할 때는 브레이크를 항상 밟고 진행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에서 한 번 더 밑으로 내리게 되면 매뉴얼 모드가 있는데요. 현재는 파킹이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한 번 내리면 내추럴, 또 한 번 내리면 드라이브, 또 한 번 내리면 매뉴얼. 매뉴얼 모드에서는 왼쪽으로 가면 기어가 마이너스, 오른쪽으로 가면 기어가 올라가고요. 2단, 3단, 2단, 1단 이런 식으로 매뉴얼 모드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모드 상태에서 나 그냥 다시 드라이브 모드로 할래, 그러면 다시 한번 밑으로 내려주시면 되고요. 위로 절대로 올리시면 안 돼요. 위로 올리면 내추럴, 중립으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위로 올리면 안 되고 매뉴얼, 드라이브, 매뉴얼에서 1단, 2단 변속을 하다가 그냥 드라이브를 할 거야, 다시 한번 밑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어 노브 바로 아래에는 엔진 스타트 레버가 있습니다. 버튼은 아니고요. 조그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이거는 브레이크를 안 밟은 상태에서 화살표 방향으로 한 번 돌리면 ACC 모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한 번 더 돌리면 시동이 걸립니다. 이때 기어 노브의 위치는 항상 파킹에 있어야 됩니다. 파킹이나 내추럴. 그리고 시동을 끌 때는 뭐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되고요. 이렇게 한 번 더 돌리면 시동이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로 분류되어 있고요. 에코, 컴포트, 퍼포먼스 모드가 있습니다. 레버를 누른 다음에 위나 아래로 내려서 주행 모드를 선택하고 누르면 선택 완료. 모드가 바뀌는 거는 센서스 화면에 표시가 되니까 주행 스타일에 맞게끔 주행 모드를 변경해서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자주차 브레이크인데요. 이거는 레버를 당기면 전자주차 브레이크가 잠기고요. 해제를 할 때는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눌러주시면 주차 브레이크가 해제됩니다. 자, 그리고 전자주차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시동이 꺼졌을 때 자동으로 체결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센서스 화면에서 메뉴, 그다음에 설정, 마이카,
주차 브레이크와 서스펜션 들어가서 주차 브레이크 자동 작동, 여기에 체크를 하시면 시동을 껐을 때 주차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작동되니까 편하게 기능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자 주차 브레이크 바로 아래는 오토 홀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도 알아서 브레이크 상태를 유지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게 주차할 때는 앞뒤로 많이 움직이게 되는데 차가 멈추면 오토 홀드가 다시 작동을 하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운행할 때는 이게 좀 편리한 기능인데, 주차할 때는 오토 홀드 버튼을 눌러서 기능을 끄고 주차를 하시는 게 편하시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컵홀더, 키 배터리가 없을 때 여기 올려놓고 시동 걸면 시동이 걸린다는 건 아까 설명드렸고요. 여기는 무선 충전기 기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암레스트 콘솔 박스를 열면은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할 수 있는 USB 소켓이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썬루프 여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끝까지 밀면은 썬루프가 완전히 개방이 되고요. 레버를 앞으로 밀면 썬루프가 완전히 닫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레버를 위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위에만 틸팅이 가능합니다. 틸팅을 닫으시려면 약간 위로 올렸죠? 이번에는 레버를 당기면 되고요. 끝까지 당기면 지금 이렇게 선 블라인드가 켜지게 됩니다. 뒷좌석에는 사방에 온도 조절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서 잠금 버튼을 한번 누르면 잠금이 해제되고요. 온도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 뒷좌석 열선도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나오는 거는 이렇게 잠글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되게 유명한 얘기인데, 이거 S60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삭제가 돼서 국내로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트렁크에서 열 수 있습니다. 여는 방법은 제가 트렁크에 들어가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렇게 컵홀더가 있고 누르면 열리고 누르면 닫히는 시스템입니다. 여기 옆자리에는 이렇게 간단한 짐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스키스루 같은 경우에도 트렁크에서만 여는 게 가능해요. 이거는 그냥 손잡이일 뿐이고 여기서는 열 수가 없습니다. 트렁크에서 열어야 되고요. 닫을 때 손을 깊이 넣어서 여기 걸고 이렇게 닫는 것만 가능합니다. 자, 일단 구독자분들께 이거를 좀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안으로 좀 들어갈게요. 자, 여기는 지금 트렁크 내부고요. 이렇게 구멍을 따라오다 보면은 여기가 첫 번째 구멍, 두 번째 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 두 번째 구멍인데 여기 보시면은 스프링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여기 가운데다가 손가락을 넣고 밑으로 내려주면, 네, 지금 레버가 딱딱 하는 소리가 났죠? 이러면 2열에 잠겨있던 폴딩 시트가 해제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또 이동해 보면 이쪽에도 스프링이 하나 2개가 있어요. 여기다가 손가락을 넣고 밑으로 내려주면 딱 소리가 나면서 지금 잠금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제 헤드레스트를 잡고 이렇게 내리면 폴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넓게 이용하실 수 있고요. 뭐 길다란 짐을 실는다든지 뭐 스키나 이런 것도 간편하게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닫으실 때는 여기 이렇게 시트를 아래를 들고요. 이쪽에 이렇게 홈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서로 걸리는 거거든요. 이 홈들이 얘를 그냥 힘 세게 이렇게 밀어주시면 딸깍 하고 걸립니다. 지금 움직이지 않죠? 자, 반대쪽도 시트를 들어서 세게 이렇게 해주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 한 가운데를 보시면은 이렇게 스키스로 여는 곳이 있는데요. 이거는 트렁크에서만 아까 열린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레버가 트렁크에만 있습니다. 레버를 아래로 당기고 이렇게 여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닫을 때는 안쪽에서 이 홈에 걸어서 닫으실 수가 있고 트렁크 안에서 이렇게 밀기만 하면 됩니다.